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한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소폭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244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 반복하다 결국 2430선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IT주 같은 경우 실적 발표 후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하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날 호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4% 넘게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날 유가가 반등하면서 조선업종과 화학업종은 물론 원자재 관련주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 한편 전기전자 업종은 내리고 있는데요. 화학업종과 조선 등 경기민감주는 오르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은 연일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지난 21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불을 켰습니다. 전날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1.78% 내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1%대 업종 지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IT 업종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큰 만큼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폭이 줄어든다 면 오늘 코스피 상승 반전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변화에 주목해 보시면서 마감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봅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정리해보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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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김도원 앵커와 함께 마감까지 우리 시장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먼저 오전 구간에서 지수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8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다 전 거래일에 하루 쉬어갔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불로 출발을 한 코스피 지수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인해 2430선으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2포인트가량 오르면서 2446.82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64포인트 떨어진 2439.90포인트에 장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8거래일 동안 이어진 최고 경신 기록을 멈췄는데요. 다만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또 외국인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반영됐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오늘 장 출발 구간 대다수의 업종들이 상승불로 시작한 가운데 특히 국제유가 반등 소식에 화학 그리고 조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최근 많이 올랐던 통신업 그리고 서비스업, 제조업은 내림세로 장을 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출발 구간에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96포인트 오르면서 672.43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코스닥은 전날 고점을 한때 679.48포인트까지 올리면서 장중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부진으로 9거래일 만에 방향을 아래로 꺾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장지수 모두 출발 구간에서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불 켰던 특징주들 여럿 있다고 하는데요. 상승세 보였던 종목 위주로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가짜 백수호 파동을 겪었던 내추럴 엔도텍이 2년 만에 홈쇼핑에서 제품을 다시 판매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백수호 궁은 2012년 홈쇼핑에 첫 출시한 이후 1,800억 원의 판매액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2015년 백수호 원료에 2억 우피소가 일부 혼입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홈쇼핑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관계자는 백수호 궁에 사용되는 백수호는 파종부터 재배, 원료 가공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에서 내추럴 엔도텍과 농협의 철저한 공동관리 감독을 거친다며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명령제를 통과한 백수호 궁은 100% 진품, 백수호 사용이 보증된 제품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내추럴 엔도텍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현재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18,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이즈미디어입니다. 카메라 모듈 조립 장비 업체 이즈미디어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돌면서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설립된 이즈미디어는 휴대폰 등에 탑재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대한 자동화 조립,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즈미디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431억 원, 영업이익은 43억 원, 당기순이익은 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2.9% 늘었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각각 88.8%, 70.4% 증가했습니다. 네, 이즈미디어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즈미디어 현재 8.1% 상승하면서 9,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 2분기 호실적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고려아연의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며 아연의 판매량이 추정치를 웃돈 16만 5천 톤을 기록했고 호주 SMC의 수익성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난해 4분기부터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된 징크 옥사이드 코퍼레이션의 수익성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하반기의 아연 판매량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지난해 수준의 생산 및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지는 않는다며 향후에도 당장의 판매량 증가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고려아연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53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고려아연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3.32% 오름세 보이면서 4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거라는 전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지난해부터 펼친 고객사 확대 전략으로 올해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올해 1분기만 해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7%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마케팅 비용 등이 발생했는데 2분기부터는 매출 상승과 마케팅 비용의 기저 효과로 인해 수익성이 향상하고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모회사인 NHN 페이코가 간편 결제 서비스인 페이코를 운영하고 있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페이코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페이코 가입자 및 결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6.78% 상승하면서 18,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스킨앤스킨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OLED에 15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소재 관련 기업인 스킨앤스킨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5일 정기이사회에서 2020년까지 대형 TV용 OLED에 5조 원, 모바일용 중소형 플라스틱 OLED에 10조 원 등 총 15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킨앤스킨은 OLED용 유기물질 연구개발, 정제 장비, 정제 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두산을 통해 삼성 디스플레이에 전공 수송층 재료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중 OLED 패널의 탑재 물량은 약 4억 7천만 대로 2015년 대비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스킨앤스킨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8.45% 상승세 보이면서 1,1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이 2분기 깜짝 실적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2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놨다며 실적 증가는 개발 사업 관련 사업 정산에 따른 예산 증액과 수출 증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궁 성능 개량, 차기 대포병 탐지 레이더, 차기 국지 방공 레이더, 함대지 전술무기 등 상반기에 종료된 사업 정산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영업이익의 급증을 이끌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수출 매출은 2분기 약 610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 증가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LIG 넥스원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87% 오름세 시현하면서 7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6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오전 구간에서의 지수 흐름과 함께 또 어떤 종목들의 상승폭 두드러졌는지 특징주로 6종목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에서의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 중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여전히 약보합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2%대로 빠지고 있고 2434.5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역시 여전히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보다 낙폭도 조금 더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는 0.61% 하락한 666.3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장지수 현재 구간까지 모두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나란히 빠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점 대비 낙폭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만큼 또 마감까지 어떤 변동성 보일지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 끝까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는 업종별 흐름, 현재 구간에서 흐름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폭 두드러지는 업종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서비스 업종이 현재 구간에서 1.78%가량 업종지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대 흐름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양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무려 하한가에 들면서 업종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삼성 SDS 종목도 오늘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8%가량 급락 장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 의견에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의료 정밀업종에서도 1%대로 업종지수가 출하되고 있고 통신업도 오늘 하락세입니다. 업종 내 종목대 흐름 중에서는 최근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던 SK텔레콤과 KT가 나란히 1%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LG U+올로 2%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오늘 장 출발 구간부터 전기전자 업종이 빠졌는데 여전히 1%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 이틀 연속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4%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오늘 동부하이텍 종목도 6%대로 주가 하락률을 시현하고 있고 삼성 SDI와 우선주도 동반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불 켜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은행업종 최근 연이어서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이 1%대 강세 보이고 있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 오늘 3%대로 주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까지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또 상승폭 두드러지는 업종은 철강 금속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2구 산업 종목이 5%대로 주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 오늘 외국계 매수세 유입으로 3%대로 역시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봤던 고려아연 종목 여전히 견조한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포스코 오늘 2%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피 시장에서 운수 장비업종 그리고 기계업종도 1%대로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업종별 움직임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코스닥 지수 흐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락불 켜고 있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IT 부품 업종에서 2%대 업종지수 하락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 블루콤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4%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바 있는데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4%대로 주가가 출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보기기 업종도 2%대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IT 하드웨어, 금속 업종, 통신 장비 업종과 반도체 업종도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와중에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업종, 출판 매체 업종이 1%대로 올라주고 있고 그 밖에 제약 업종, 음식료 담배 업종, 오락 문화 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양장 지수 흐름 그리고 양장 업종별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떤 수급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600억 원 덜어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4,347억 원 담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0억 원 매수세 기록하고 있고 기관은 1,013억 원 강한 매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529계약 덜어내고 있고 기관은 778계약 담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흐름 정리와 함께 오후 구간에서의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입니다. 전일과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장중에 나온 공시들로 인해서 현재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공시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대우건설 종목입니다. 대우건설은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2,5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 1,252억 원으로 3.2%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481억 원으로 17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텍 종목입니다. 코텍은 올해 2분기 개별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64억 2,2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24억 2천만 원으로 33.2%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72억 2,400만 원으로 7.2% 늘었습니다. 녹십자 종목입니다. 녹십자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한 34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3,302억 원으로 8.8%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69억 원으로 59.2% 증가했습니다. 녹십자는 주력인 혈액제제와 백신 부문의 실적이 좋아 역대 분기 중에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인 프런티어 종목입니다. 영인 프런티어는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억 7,1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9억 9,400만 원으로 33.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억 100만 원으로 12.2% 늘었습니다. 네, 공시 있는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건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우건설 오늘 0.26%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거래일보다 20원 상승하면서 7,7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텍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텍은 2분기 영업이익이 64억 원이라고 공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공시의 영향 덕분인지 0.35% 오름세 기록하면서 1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녹십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녹십자 3거래일째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오늘도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2.74% 오름세 기록하면서 18만 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인 프런티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0.92%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 영인 프런티어 종목, 오늘 장중 한때에
2% 넘게 빠졌지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0원 상승하면서 4,3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은 2분기 영업이익이 1,383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2,461억 4,8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93.4% 늘어난 1,152억 4,400만 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습니다. S오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오일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81.7% 내린 1,17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 6,650억 원으로 11.1%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669억 원으로 84.9% 감소했습니다. 아모레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쥐는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9% 감소한 약 1,30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8% 감소한 약 1조 4,130억 원, 당기순이익은 59.5% 줄어든 약 9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동아에스텍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에스텍은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어난 약 4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6.1% 증가한 523억 원, 당기순이익은 27.6% 늘어난 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98%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은 파란불 켜면서 출발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2,200원 상승한 1,113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오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오일 오늘 외국계 순매도세에 힘입어서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현재 4%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4,500원 상승한 11만 4,5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아모레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쥐 종목 오늘 음봉 펴고 있습니다. 2.27%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12만 9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입니다. 동아에스텍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260원 하락하면서 8,1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시효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16분입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종목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마감 동시효과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오늘 한운 시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가량 오름폭 시현하면서 오늘 145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보틱스와 태영건설 같은 경우 3%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현대 로보틱스는 424,500원에 태영건설이 9,770원에 마감을 예고합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포스코입니다. 오늘 2.17%가량 오름폭 가져가면서 33만 원 마감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랜드가 오늘 약세로 장을 마치는데요. 0.42% 떨어진 35,35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 녹십자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십자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룹주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 6%대로 주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고 34,700원 마감 예고합니다. 다음으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1.72%가량 상승한 177,500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오늘 유가 반등으로 정유주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S오일 또한 4%가량 상승부를 켰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4,500원 상승한 114,5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그룹주들이 좋은 흐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1.03% 오른 147,500원에 현대중공업이 2%대로 오르며 18만 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과 현대모비스도 각각 1%대로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전기술 종목입니다. 오늘 5.53%가량 오르면서 2만 5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의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봅니다. 먼저 오늘 상한가 진입하면서 장 마치는 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봤던 내추럴 엔도텍 종목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치 솟으면서요. 18,850원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팜스토리가 1.38% 오른 1,465원에 네이처셀 종목이 4.81% 오른 5,450원에 각각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온 종목 역시 오늘 4%대로 주가 상승을 기록하며 11,550원에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도 5%가량 급등 흐름을 가져갑니다. 전 거래일 대비 900원 상승한 18,600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마 B&H 종목이 6.72%대로 주가 상승률 가져가면서 21,450원에 문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드림 시큐리티 종목이 보합권에서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이은 약세 보였던 셀트리온 오늘 2%대로 상승폭을 가져갑니다. 오늘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2,500원 상승한 113,500원 마감 예상되고요. SM 종목 같은 경우 3.78%가량 오름폭 시현하며 27,450원 마감입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정책 이른바 제이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변동성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함께 45일 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새 정책안이 증시에 미칠 영향과 또 수혜 업종 등을 살피면서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와 경제지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소비를 중심으로 한 국내 경기는 한층 안정될 것이라며 장기 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제시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제이노믹스 핵심 정책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정책의 동력이 될 IT주 그리고 경제 회복에 따른 내수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내수주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소비 심리가 강화되면서 일부 정책 기대감이 내수주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내수주는 지난 3월 저점을 찍은 후 2개월여간 급등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4차 산업혁명 수혜주로 분류되는 업종과 종목 위주의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내수주에 대한 접근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최근 많이 오른 만큼 덮어놓고 투자하기보다는 실적과 펀더멘털 분석해 보시면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죠.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맞췄을지 궁금한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 동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장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 중에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코스피는 0.22% 하락세 시현하면서 2434.51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0.48% 빠진 667.22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3,549억 원 덜어냈고요. 또 기관은 4,604억 원 담아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96억 원 매수세 시현했고 기관이 944억 원 매도세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52계약 덜어냈고 기관은 777계약 담아준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이틀 연속으로 나란히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우리 장에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대거 출하해내면서 우리 지수가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올랐던 폭을 생각하면 숨고르기 장세 깊지는 않다라고 또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내일 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저희와 함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업종별 흐름 살펴볼 시간입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먼저 하락률 두드러지면서 장 마친 업종, 서비스 업종 눈에 띕니다. 1.91%가량 빠졌고 오늘 통신업과 의료정밀업 그리고 전기전자업과 보험업에서도 1%대 업종지수 하락률이 나아졌습니다. 반면 이 와중에 상승폭을 보인 업종, 은행업종이 2%가량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오늘 철강 금속업도 흐름 좋았고요. 기계업종과 현대그룹주의 강세로 운수 장비업종에서도 1.13%대 상승폭이 나아졌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마감 동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7업종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켰네요. 오늘 출판 매체 업종에서 1.75%가량 올랐고 제약업종 같은 경우 외국계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역시 1%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제조업, 음식료 담배업, 오락문화업과 비금속업이 상승폭 보였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을 켠 가운데 하락폭 두드러졌던 업종은 정보기기 업종 그리고 IT 부품 업종에서 2%대 하락률 나아졌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업종, 금속 업종 그리고 통신 장비 업종도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 코스피 코스닥 양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마감 동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등락률 가장 높았던 종목들 어떻게 장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가장 높았던 종목 대웅입니다. 2거래 연속 오른 후에 15,400원으로 마감했고요. 고려산업이 12.46% 상승하면서 3,4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LIG 넥스원입니다. 9.41% 오름세 시현하면서 82,200원 기록했고 CJ시푸드 우선주가 8.51% 상승한 25,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높았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양네트워크스가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1,610원 기록했고 성지건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1.38% 떨어진 849원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거래 연속 떨어졌던 SK증권 우선주입니다. 11.17% 빠진 5,090원 기록했고 삼성 SDS가 8.95% 하락하면서 17만 3천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높았던 종목들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내추럴 엔도텍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18,850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이어서 파루와 케이프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파루는 4,465원에 케이프는 3,55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KC피드입니다. KC피드는 16.59% 상승한 2,705원으로 장 마쳤고 이즈미디어가 11.43% 하락하면서 9,360원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았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캐피탈이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1,095원으로 기록했고 행남생활건강이 22.27% 급락세 시현하면서 8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